다시 우리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거리에 나서는 이 순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의 가장 위대한 핵폭탄, 저 무도한 정권과 싸워서 이길 천사,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누구입니까? 송영길, 그 위대한 전설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이 가을밤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0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이 도로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 18일째가 됐습니다. 격려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람이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이제 검찰청과 법원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제가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자주 이 거리를 다녔지만 제가 초선 국회의원 시절에 법사위원으로서 37살 때 서울중앙지검과 지방법원에 국정감사를 하러 왔던 데가 엊그제 갔습니다. 이 검찰이 이렇게 한순간에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으로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이 검찰의 무도한 공소권 수사권 남용에 쫄지 말고 같이 싸우자고 제가 상징적으로 여기 와 있는데 좀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쫄 필요가 없겠죠? 별거 아닙니다. 사실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싸우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제가 인천시장 시절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백주 대낮에 세월호가 침몰하는 모습을 텔레비에 보면서 모두가 구조됐다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백주 대낮에 밤도 아니고 뻔히 지금 배가 바로 침몰한 것도 아니고 서서히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저걸 다 구조 못했을 리가 없지. 그리고 모두가 아이고 다행이구나, 저런 구조가 돼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시간 지났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 구속에 수장됐다는 어이없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이 이럴 수가 있을까에 대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끼리 보내는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 기울어져가는 배 위에서도 서로 낄낄거리며 농담을 하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도저히 그 영상을 볼 수가 없어서,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분노하고 울었습니다. 이보미 학생과 김장훈이 부르는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 정말 보석처럼 아름다운 우리 아들 딸들의 그 아름다운 꿈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모습 속에 절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듣고 우리가 촛불로 드디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다시 얼마 전에 바로 이제 일주일가 다가옵니다만 이태원에서 159명이라는 생떼 같은 우리 아이들이 영문도 없이 깔려가지고 그냥 그런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여기 성장현 용산구청장 계세요? 손 들어봐요. 저기 좀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성장현 용산구청장. 저분이 용산구청장을 4번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소속에. 저분이 용산구청장 할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수가 이태원 축제가 있었는데 아무런 사고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장현 청장한테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거기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
이 오르막길은 내려오지 못한 올라가는 일방 통행만 허용하고 쭉 돌아서 이게 골목길을 한쪽으로만 가도록 했기 때문에 아무리 밀리더라도 넘어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를 했고 그 시장 진흥회 위원들까지 다 해서 구청과 함께 안내를 해서 혼잡을 막았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오세훈 시장, 박희영 구청장 사전에 점검회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경찰들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들이 마약 단속이라 그러니까 전북 경찰 수도 줄여서 혼잡 질서를 찾게 해야 될 인력을 사복으로 마약 단속에 투입했는지 여러 가지 의문투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러다가 압사될 것 같다는 제보를 시민들이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과 서울청과 용산 왜 제대로 출동과 신속한 대처가 안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원시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했더니 다시 나와서 활동하고 있고 박희영 구청장 다시 돌아와서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한 번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9월 17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한천에서 7월 19일 날 홍수 피해 실종자들을 구제한다고 해병대원들을 투입시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수근 2003년 1월 5월생 전라북도 남원 출신 대학생입니다. 딱 만 20살 41세 시험관으로 어렵게 귀하게 얻은 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것을 격려하고 보냈던 부모님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됐습니다. 이 최수근 상병 잘생기도 있습니다. 사진 보면 그 2명의 병장과 3명이 장갑차도 들어갈 수 없다는 유속이 빠른 그 하천에 구호장비 없이 투입됐습니다. 왜 투입됐습니까? 해병대라는 마크가 보여서 사진 잘 찍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칭찬받고 언론에게 폼나게 하려는 임성근 사단장의 과용이 부른 어처구니없는 실수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정훈 대령이 철저히 수사해서 원칙에 따라 경상북도 경찰서에 이첩한 것을 가지고 항명죄로 지금 기소를 해서 도둑이 맥을 드는 그런 첩반하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박정훈 대령 정말 군인 정신의 상징으로 잘생겼지 않았습니까? 28년 해병대 대병 아들도 육군사관학교 다니고 있고 경상북도 포항 출신으로 경북대학교를 나온 스테파노 천주교 신자인 박정훈 대령이 현재 외롭게 고립되어서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박정훈 대령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요? 납득되지 않는 부동신한 이유로 군대를 면제하고 군대에 깊이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바로 25일날 10월 25일날 같이 최수근 상병과 실종자 수세 작업을 하다가 3명이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50m를 떠내려갔다가 2명은 배영을 통해 구조가 됐고 최수근 상병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그 A모 병장이 10월 24일날 전역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임성근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알고 있시죠? 고발 내용을 읽어보시면 대대장, 연대장 책임없다. 자신은 해병대원으로 자랑스럽게 복무를 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임성근 1사단장의 업적과 과실을 위해서 부당하고 잘못된 지시에 희생된 사람임을 자백하고 이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공수처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 병장이 국군 최고 통수권자를 사실상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능해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명을 지키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평생에 얻은 아들 하나를 나라를 위해 국가의 해병대로 보냈는데 서울법대 다니면서 술 먹고 고시 공부한다고 돌아다니며 평생 갑질한 검사가 부동산 이후로 군대도 안 갔다 온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내 생태 같은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 생태 같은 아들을 지켜주지는 못하고 그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 국방부장에 난 신원식이라는 자도 이번에 보니까 제 방송에서 고상만 씨가 한 방송 들으셨죠? 네. 중대장 시절에 박격포 실전 훈련을 한다면서 이격거리와 사정거리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폭격 전문가는 휴가 간 틈에 한 번도 포격수를 해보지 못하는 사람을 배치해서 잘못된 포사격으로 박격 포탄에 희생된 그 아들을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불발탄에 의한 사고사로 위장했던 의혹 있는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놨어요. 정말 가슴이 조근조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60만 우리 아들들에게 전쟁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돼서 5천만 국민의 생명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겨놓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조마조마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민족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평화는 너무 비싸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양쪽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양쪽에 40만 젊은이들이 사망했다 그럽니다. 젤렌스키는 블라디미르 푸틴이든 간에 어떤 놈이든 간에 자신의 젊은이들을 전설의 피로 죽게 만드는 이 무능한 지도자들 용납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한반도에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자기 자식도 군대도 안 가는 이런 비겁한 자들이 함부로 전쟁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8천만 민족의 운명을 저렇게 함부로 노닥거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불타는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수조 변영로 씨의 연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 강한 강락꽃 같은 보다 더 푸른 강물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이 강물에 빠져 죽은 우리 최수근 상병의 국가를 위한 붉은 탄신과 박정훈 해병대단에게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심을 불타는 영심을 수조 변영로의 논계라는 시에서 강남꽃보다 더 푸른 강물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불타는 이 애국심을 우리가 지켜줘서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총먹는 검찰 범죄 칼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검찰한 자들이 뭐하는 자들입니까?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은순 인베스먼트 디벨로부터 ESID 가족부동산 투기회사 대표 이자를 수사하겠다고 공공기구 개발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범죄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6개월 동안 이것을 청구를 하지 않고 캐비넷에 집어넣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검찰이 세 번째, 네 번째야 휴대폰 압수 목록을 빼니까 그때서야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서를 받아 법원에 청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검사들이
윤석열의 범죄 행위와 그 처 김건희의 주가 조작 범죄 행위와 장모의 부동산 투기와 처남의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 검찰입니까? 이게 무슨 무신정권의 사법위도 아니고 이런 부끄러운 검찰 여러분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송영길 수사해라 이거야. 내일라도 불러라. 이원석 검찰총장, 송영호 지검장. 내 검찰청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 송영길 죽으면 죽으란 각오로 윤석열 정권 반드시 타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용산으로 이사 왔어요. 용산에 좀 뭐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죠. 용산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조선 총독부 일본 군대가 있었고 미군 부대가 있었던 지금의 모 인사가 있는 그 자리도 있고 옆쪽에는 효창공원도 있고 김구 주석의 묘도 있고 김구 기념관도 있고 특별한 상징적인 건물이 제 집 옆에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성장현 용산구청장님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냐? 이봉창 열사의 기념관입니다. 여러분 이봉창 열사가 누구신지 아시죠? 이봉창 열사가 용산 출신입니다. 용산 출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보산 사건 등으로 일제가 공작을 해서 한국과 일본 민족 간의 감정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가면은 중국의 협조가 줄어들고 후원금이 줄어들어서 임시정부가 상해 있는 임시정부 청사 임대료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퍼졌습니다. 김구 주석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난국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힘도 부족하고 자금도 없고 중국과 한국 민족 간의 일본 제국주의 이간질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졌으니 이거를 타개하는 길은 영웅적인 선도투쟁밖에 없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한인 애국단입니다. 선도적인 투쟁으로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켜야겠다. 그때 자원자로 나선 분이 우리 서울 용산구 출신 이봉창이라는 30대 청년이었습니다. 김구 주석을 만나 자신이 히로히토 일본 천황을 폭사시키겠다고 결심을 하고 김구 주석의 신임을 얻어 한인 애국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가입 선성은 이겁니다.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회복을 위하여 한인 애국단에 가입하여 적국의 후계를 도륙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는 밤에 우리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다가 우리 성장현 청장이 만들어 놓은 이봉창 열사 기념관에 앉아서 1시간 동안 묵상을 하고 돌아오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로부터 받은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제하에 고문 안에 버텼던 이봉창, 윤봉길, 안중근 의사의 그러한 정신을 되새겨보면서 이 한 줌도 안 되는 이 정치검찰, 부패검찰과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이 한 줌도 안 되는 특수부 정치검사 범죄 카르텔 세력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도 검사를 보내고 국수본에도 검사를 보내고 모든 부서에 민주평당 사무총장에도 특수부 검사들을 보내고 모든 각 기관의 검사 출신을 보내서 국가기관 간의 건강한 기능적 권력 통제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민주공화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암세포와 같은 이 특수부 범죄 카르텔 생성을 쓰러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다시 만들어서 이 서초동거리가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과 법원에 인생을 저당자 빛에 헛개를 축 쳐져가지고 걸어다니는 이 길이 아니라 모두가 정의가 실현되고 잘못된 억울함이 밝혀지는 희망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이봉창이요, 윤봉길이요, 안중근입니다. 한번 구호해 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봉창이다! 우리가 윤봉길이다! 우리가 안중근이다! 우리가 송영길이다! 송영길 대표님과 함께 저 검찰 독재 카르텔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11월 9일 7시 조계사 대공연장에서 송영길 대표의 출판기념회, 선전포고 출판기념회 개최됩니다. 조계사에서 11월 9일 7시에 여기 계신 많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국민 여러분 모두 함께 11월 9일 7시 조계사 대회관으로 모이셔서 함께 출판기념회를 기쁘게 나누시고, 그리고 윤석열 독재정과 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평화는 너무 비싸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양쪽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양쪽에 40만 젊은이들이 사망했다 그럽니다. 젤렌스키는 블라디미르 푸틴이든 간에 어떤 놈이든 간에 자신의 젊은이들을 전설의 피로 죽게 만드는 이 무능한 지도자들 용납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한반도에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자기 자식도 군대도 안 가는 이런 비겁한 자들이 함부로 전쟁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8천만 민족의 운명을 저렇게 함부로 오닥거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불타는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수조 변영로 씨의 연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 강하다. 악한 낙꽃 같은 보다 더 푸른 강물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이 강물에 빠져 죽은 우리 최수근 상병의 국가를 위한 붉은 탄신과 박정훈 해병대단에게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심을 불타는 애국심을 수조 변영로에 논결하는 시에서 강남꽃 꽃보다 더 푸른 강물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불타는 이 애국심을 우리가 지켜줘서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좀먹는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검찰한 자들이 뭐하는 자들입니까?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은순 인베스먼트 디벨롭먼트 ESID 가족부동산 투기회사 대표, 이자를 수사하겠다고 공공지구 개발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범죄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6개월 동안 이것을 청구를 하지 않고 캐비넷에 집어넣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검찰이 세 번째, 네 번째야 휴대폰 압수 목록을 빼니까 그때서야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서를 받아 법원에 청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검사들이 윤석열의 범죄 행위와 그 처 김건희의 주가 조작 범죄 행위와 장모의 부동산 투기와 천압의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 검찰입니까? 이게 무슨 무신정권의 사법위도 아니고 이런 부끄러운 검찰 여러분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송영길 수사해라 이거야. 내일라도 불러라. 이원석 검찰총장, 송영호 지검장. 내 검찰청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 송영길 죽으면 죽으란 각오로 윤석열 정권 반드시 타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용산으로 이사 왔어요. 용산에 좀 뭐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죠. 용산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조선 총독부 일본 군대가 있었고 미군 부대가 있었던 지금의 모 인사가 있는 그 자리도 있고
옆쪽에는 효창공원도 있고 김구 주석의 묘도 있고 김구 기념관도 있고 특별한 상징적인 건물이 제 집 옆에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성장현 용산구청장님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냐? 이봉창 열사의 기념관입니다. 여러분 이봉창 열사가 누구신지 아시죠? 이봉창